안녕하세요. 오늘은 AI가 어떨 때는 정말 놀랍도록 똑똑하다가도 또 어떨 때는 왜 좀 상식 밖의 예측을 내놓는지 그 비밀을 함께 파헤쳐볼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 이거 보니까 AI, 특히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하는 귀납적 AI의 예측 능력하고 또 그 명확한 한계 같은 걸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연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분석의 핵심 질문은 이거예요. AI가 자기가 배운, 그러니까 학습한 데이터 범위 안에서는 곧잘 예측하는데 왜 한 번도 본 적 없는 새로운 상황, 이걸 만나면 종종 길을 잃는 걸까요? 그렇죠. 자, 이 미스터리를 한번 같이 풀어보시죠. 네, 그 핵심은 AI가 내삽 상황이랑 외삽 상황에서 어떻게 다르게 작동하는지 이걸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내삽이랑 외삽이요.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내삽은 뭐냐면 AI가 학습한 데이터 범위 안에서 예측하는 걸 말해요. 예를 들어 자료에 나온 것처럼 숫자 5부터 9까지 데이터를 학습했다. 그러면 7에 대한 예측, 이건 내삽이죠. 아하, 이미 아는 범위 안에서의 예측. 네, 이런 건 AI가 정말 잘합니다. 기가 막히게 하죠. 그렇죠. 자료의 첫 번째 AI 모델 결막을 보면요. 학습 범위, 그러니까 N이 5에서 9 사이에서는 평균 오차가 0.0051호래요. 진짜 낮네요. 네, 거의 없다고 봐도 될 정도죠. 거의 뭐 패턴을 완벽하게 복제하는 수준인데요, 그럼.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외삽, 즉 학습 범위를 벗어난 예측에서는 얘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아, 여기가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 그 똑같은 AI 모델이요. 학습하지 않은 범위, N이 10에서 24를 예측하니까 평균 절대 오차, MAA가 갑자기 0.282까지 확 뛰었어요. 네. 0.28이요. 아까는 0.001호였는데. 네, 학습 데이터 내에서의 오차량 비교하면 거의 200배나 커진 겁니다. 잠깐만요. 200배라고요? 그건 그냥 데이터가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데이터를 더 많이 주면 예를 들어 N이 20까지 학습시키면 해결될 문제 같은데요? 그거 좋은 질문입니다. 당연히 데이터를 더 주면, 그러니까 자료의 두 번째 모델처럼 N이 5부터 20까지 학습시키면 그 범위 내에서는 오차가 다시 0.0014로 낮아져요. 그렇죠. 그럼 됐네요. 하지만 문제는요. 그 학습 범위를 조금만 벗어난 N이 21에서 25를 예측할 때 오차가 또 0.132로 다시 껑충 뛴다는 겁니다. 아, 여전히 크네요. 네, 심지어 데이터를 아무리 늘려도요. 세 번째 모델처럼 N이 5에서 100까지 엄청 많이 학습시켜도 학습 범위를 완전 벗어난 값, 예를 들어 N이 3 같은 아예 경험 못한 값이나 아니면 자료에 나온 PD는 61% 같은 되게 드문 조건, 이런 걸 만나면 오차가 0.9417까지 치솟아요. 예측이 거의 뭐랄까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와, 0.94면 거의 틀린다는 거네요. 아, 그럼 이게 단순히 데이터 양의 문제가 아니군요. AI가 학습하는 방식 그 자체에 뭔가 한계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정확합니다. 이 연구에서 사용된 랜덤 포레스트 모델 같은 귀납적 AI들 있잖아요. 이거 이제 많은 결정 트리를 활용하는 흔한 AI 종류 중 하나인데요. 이런 애들은 데이터 속에 숨어있는 패턴, 그러니까 통계적인 상관관계는 정말 기가 막히게 찾아내요. 네네. 하지만 그 패턴이 왜 생기는지, 그 밑에 깔린 원리나 법칙, 자료에서는 이제 베이지 정리 같은 수학적 원리를 예로 들었는데 이런 건 전혀 이해를 못 하거든요. 아, 그냥 겉으로 드러난 모양만 외우는 거군요. 그래서 엉뚱한 예측을 내놓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패턴만 외웠지 정작 그 원리는 모른다는 거네요. 그럼 이런 한계를 극복할 방법은 없을까요? 좀 답답한데요? 여기서 이제 연역적 추론이라는 개념이 중요해집니다. 연역적 추론이요? 네. 연역적 추론은 데이터 패턴에 의존하는 대신에요. 문제의 근본 원리, 그러니까 베이지 정리 같은 수학적 공식이나 이론적 논리를 직접 적용하는 방식이에요. 아, 데이터가 아니라 원리 자체를 이용한다. 맞습니다. 데이터가 있든 없든 학습 범위 아니든 바뀌든 상관없이 그냥 그 원리에 따라서 계산하는 거죠. 실제로 자료에서도 연역적 추론을 썼을 때는 학습 범위를 훨씬 벗어난 외삽 구간, N은 100일에서 110에서도 오차가 그냥 0이었습니다. 와, 오차가 0이라고요? 그건 정말 귀납적 AI랑은 완전 다른데요. 원리를 아니까 저렇게 정확하게 예측이 가능한 거겠죠? 네, 정확합니다. 그게 바로 연역적 추론의 강력한 점이죠. 데이터 의존성이 낮으니까요. 이야, 그럼 이 귀납적 AI의 외삽한 게 이게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뭘까요? 이게 그냥 연구실 얘기로 끝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만약 AI가 의료진단이나 아니면 금융예측처럼 정말 중요한 결정에 사용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그렇죠. 요즘 많이 쓰잖아요. 네. 대부분의 평범한 경우에는 잘 작동할 거예요. 학습 데이터랑 비슷하니까요.
하지만 학습 데이터에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주 희귀한 질병 패턴이라든지 아니면 뭐 극단적인 시장 상황, 자료에 나온 피도 6% 같은 그런 경우를 만났을 때 이때 AI가 엄청난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거죠. 아찔하네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AI 예측 결과를 우리가 그냥 무조건 믿기보다는 이런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걸 좀 인지하고 비판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듣고 보니까 가끔 AI 추천이나 예측이 좀 터무니없다고 느낄 때가 있었는데 왜 그런지 이제 좀 이해가 되네요. 걔가 배운 데이터 바깥의 일이었을 가능성이 크겠군요. 네,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높죠. 정리하자면 귀납적 AI는 학습 데이터 안, 즉 내사 영역에서는 패턴 인식의 달인이에요. 그런데 학습 데이터 밖 외사 영역에서는 길을 잃기 쉬운 여행자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원리 이해 없이 지도, 즉 데이터만 보고 가기 때문이죠. 지도가 없는 곳에서는 헤맨다. 네. 반면에 연역적 추론은 나침반, 즉 원리를 가지고 있어서 낯선 곳에서도 상대적으로 길을 잘 찾을 수 있는 거고요. AI, 정말 강력한 도구는 맞지만 이게 만능은 아니라는 점을 꼭 명심해야겠네요. 특히 뭔가 새롭고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AI의 예측을 활용할 때는 더더욱 신중해야겠습니다. 맞습니다. 어쩌면 앞으로는 AI의 그 뛰어난 패턴 인식 능력이랑 또 인간의 혹은 연역적 AI의 원리 기반 추론 능력을 잘 결합하는 거, 그런 하이브리드 방식이 중요해질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네, 좋은 지적입니다. 실제로 그런 연구들도 많이 진행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AI는 본질적으로 과거 데이터의 패턴을 학습하잖아요? 네, 그렇다면 인류가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정말 전례 없는 미래 상황, 예를 들면 뭐 지금과는 차원이 다른 기후 변화라던가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위기 같은 거요. 이런 미래에 대해서는 과연 AI가 어떤 예측이나 통찰력을 줄 수 있을까요? 얼마나 믿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